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가 결국 넉 달 만에 취소됐습니다. 녹지 측의 추가 소송과 주민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는 취소됐지만 지리한 소송전과 병원 건물의 활용 방안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망과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넉 달 만에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각종 의혹 해소와 도민 여론 수렴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자도 해상에 밀려온 해양 쓰레기가 무려 6개월치에 이르는 분량이어서 자체 처리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문도 못 열고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미 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취소 결정으로 추가 소송과 주민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제주도는 서귀포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을 영리병원으로 허가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만 진료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허가 이후 석 달 안에 문을 열어야 하지만 병원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제주도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의사 9명 전원과 직원의 절반 정도가 그만뒀지만 충원 계획을 내지 않는 등 개원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녹지 측은 지난 2월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허가 취소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제주도 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공공의료가 무너진다며 영리병원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허가 취소를 환영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고 환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영리병원 문제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상의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를 해야지. 반면 지역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고 땅을 내놨던 주민들은 토지 반환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이제는 단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전부터 저희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토지 반환 소송 그거 할 겁니다. 병원 허가 취소로 의료관광시설이 핵심인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 역시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녹지국제병원이 허가를 받은 지 넉 달 만에 취소되고 말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과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인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영리병원 논란 문제가 사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죠. 이 허가 취소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것은 지난해 12월에 녹지병원이 허가를 받고 나서 90일 안에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는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부분만 본 거거든요. 네. 그 외국인만 진료하라는 조건부 허가가 정당한지 허가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그룹 측에서는 이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또다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이게 쟁점이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이 조건부 허가에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녹지는 제주특별법에 그 영리병원이 외국인만 진료하라는 조항이 없고 의료법에는 내국인이라고 진료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제주도는 녹지가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진료하겠다고 명시했고 허가는 어쨌든지 간에 주는 사람의 권한에 속하니까 그런 조건도 붙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지금 내용으로만 보면 법정 공방이 아주 좀 치열해질 수도 그렇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제주도나 녹지그룹 쪽에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할 걸로 예측을 하시나요? 제주도는 녹지가 개원에 필요한 절차들을 어겼다는 이 의료법 위반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겁니다. 조건부 허가의 정당성 문제야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녹지가 허가를 받고 90일 안에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병원 문은 열어놓고 소송을 했어야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고요. 반면에 녹지는 제주도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조건을 붙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지 못했다. 뭐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지금 이제 허가 취소 뒤에 행정소송이 또 진행될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제주도나 녹지 측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 대응을 할지도 좀 다들 궁금해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녹지가 이기면 조건부 허가가 나왔던 12월 5일 이전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녹지가 다시 허가를 신청하고 제주도가 다시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데요. 판결문에 조건부 허가가 위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또다시 조건부 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도가 이기면 녹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와 JDC의 요청에 따라서 투자를 했고요. 그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서도 승인해 줬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의 허가 취소가 적법하더라도 투자자와의 약속은 어겼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사실 뭐 재판이라는 게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가 피해를 보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또 JDC, 녹지, 정부 이렇게 사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공병원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 녹지병원을 인수해서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나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주도가 지금 그 영리병원을 인수할 돈도 없고 뭐 인력도 없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그 영리병원을 더 이상 확대하지는 않겠지만 제주도는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여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네. 최근에 원희룡 지사가 뭐 공개했었는데 보건복지부를 찾아갔는데 뭐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처럼 녹지병원 문제는 제주도가 알아서 할 문제다. 이런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뭐 사자 협의체, 공공병원화 모두 쉽지는 않겠죠. 그래요. 이 영리병원 논란이 이제 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벌써 한 10여 년 정도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해결책, 어떤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회가 영리병원을 과연 허용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 제주 영리병원은 지난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의료 관광을 위해서 이제 허용됐어요. 당시에 법안이 만들어질 때부터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끝까지 반대할 정도로 가장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영리병원 설립 금지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허용해놓고 실제로는 금지한다는 것도 모순이죠. 그래서 현행 법을 유지할 거면 영리병원을 허용하든지 아니면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것인지 영리병원을 금지할 거면 제주특별법에서 아예 삭제하든지 정부와 정치권이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얘기 좀 들어봤고요. 조인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영리병원 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영리병원의 우회 투자 논란과 유사 의료 행위 경험이 없는 점 등 문제점들이 많았는데도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앞으로도 법률적 소송이 아닌 비영리병원 전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에 있는 영리병원 등 의료 민영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제2공항 타당성제 조사 검토위원회가 파행 종료 넉 달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검토위원회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도민 여론이 반영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토 보고서도 내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파행으로 종료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과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이 국토부와 협의해 활동 기간을 2개월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가 원만하고 공정하게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위는 오는 6월 17일까지 2주에 한 번씩 제주와 서울에서 5차례 회의를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을 조사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보고서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 토론회를 3차례 열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토론 방식이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민들한테 균형 잡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고 이게 이제 도민 여론 수렴의 형태로 이 최종 권고안 작성 그리고 또 정부의 어떤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겁니다. 제2공항 반대위 측은 국토부에 요청한 자료 가운데 대부분이 핵심이 빠진 제한적인 정보였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요청을 했던 건데 그 부분들이 아쉽게도 이제 거의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들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검토위는 활동 기간 동안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과 입지 선정 부실 의혹 등을 검토한 뒤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추자도 해상에 대규모 해양 폐기물이 뒤덮여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 어제 이 시간에 해드렸는데요. 섬의 처리 용량으로 따지면 무려 6개월치 쓰레기가 한꺼번에 밀려온 상황이어서 자체 처리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에 가득 실린 마대와 플라스틱 막대들을 군인들이 부지런히 집화장으로 옮깁니다. 추자도에 떠밀려온 김양식시설의 해양 폐기물로 일일이 분류 작업을 마친 것들입니다. 마대 안에는 김이 얽혀있는 폐그물들이 악취를 내며 썩어가고 있습니다. 집화장은 120톤의 해양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출 폼은 자체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각이 가능한 그 쓰레기에 대해 가지고 소각 처리하고 나머지 그 플라스틱류 또 병류는 육지로 보낼 예정입니다. 문제는 처리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추자면에 있는 폐스티로폼 감용기의 하루 평균 처리 용량은 0.5톤. 이번에 반입량이 50톤, 6개월치 물량인데다 기계까지 낡아 처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용량으로는 한 6개월치가 좀 소화할 수 있는 게 좀 쌓여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여기서 이 소화를 한 달 안에 그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기계도 노화되어 있고 해가지고 이 고장 날지 좀 염려스럽고. 염분이 있는 해양 쓰레기다 보니 소각이 어렵고 재활용도 안 돼 대부분 섬 밖으로 반출해야 하는 상황. 특히 섬 지역 특성상 매일 5톤씩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 악화까지 이어지면 처리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기상 악화 문제 때문에 반출 못할 부분도 있을 거고요. 태풍이라든가 이런 영향에 의해서 다시 또 유실될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다음 주 초 비 소식과 함께 3m의 높은 파도가 예보돼 있어 제때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악취는 물론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추자도 해상에 대규모 해양 쓰레기가 발견된 데 이어 제주 해상에서 같은 종류의 해양 쓰레기가 발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제주시 용담포구 북동쪽 약 200m 해상에서 90kg가량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스티로폼 부료와 그물, 밧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이 쓰레기가 지난 11일 추자도에서 발견된 해양 쓰레기의 일부가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IB 교육 과정이 국내 공교육에 공식 도입됩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화 추진 확정 기자회견을 열고 IB 한국어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 본질을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한국어 IB를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